최근 기자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고 저는 오랜만에 추억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이크 피아자와 미겔 카브레라의 이야기를 들으니 2009년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WBC C조 예선은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렸고 그 당시 블루제이스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WBC 예선 기간 동안 로저스 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C조에는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일찍부터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제이크 피비처럼 내셔널리그 소속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내심 미국이나 캐나다의 클럽하우스에서 일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WBC 기간 동안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의 클럽하우스였습니다. 제 업무는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 클럽하우스를 오가면서 두 나라의 클럽하우스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을 봐주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렇고 솔직하게 말하면 심부름꾼 정도 되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당시 제게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이나 관중석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클럽하우스 내에서 선수들을 보는 것도 좋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재밌는 썰을 풀어낼 수도 있게 되었으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저스 센터는 캐나다 대표팀에게 홈팀인 블루제이스의 클럽하우스를 제공했고 미국 팀에게는 원정팀의 클럽하우스를 쓰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에게는 원정팀 불펜이 있는 우익수 뒤쪽에 행사 때 쓰는 공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표팀에게 제공한 공간은 로저스 센터에서 콘서트와 같은 이벤트가 열릴 경우 가수 혹은 그 스태프들에게 쓰게 하는 일명 그린룸이라 불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딱히 로저스 센터에서 그린룸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공연장 내 배우나 가수들이 공연 전후 혹은 그 중간에 쓰는 휴식 공간과 분장실을 통칭해서 그린룸이라고 부릅니다. 2009년 WBC의 추억, 그 썰을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And national pride particularly high as the Canadians try to knock off Team USA for the second straight World Baseball Classic. 우선 제가 2009년을 떠올릴 때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 중 하나는 제이크 피비입니다. 저는 제이크 피비의 팬이었지만 그가 내셔널리그에 있다는 이유로 그의 시합을 언제나 화면을 통해서만 보아왔고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이크 피비의 피칭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첫날은 네 팀이 모두 시합을 했고 1차전은 미국과 캐나다, 2차전은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의 시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탈리아 선수들은 천천히 경기장에 나왔고 저는 선수들의 소지품이 있는 클럽하우스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클럽하우스 입구는 원정팀의 불펜이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전 미국 팀의 선발은 제이크 피비였습니다. 저는 포수 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제이크 피비의 공을 직접 볼 수 있는 호강을 누렸습니다. 임창용의 공을 직접 보는 호사를 누리진 못했지만 제이크 피비의 공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게 정말 뱀직구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소문대로의 피칭을 보여준 제이크 피비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김 기자님이 카브레라의 술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증인으로서 보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수들은 훈련이나 시합이 끝나면 클럽하우스 안에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자꾸 늦게까지 수다 떠는 그들이 정말 미웠겠지만 그때는 야구 팬으로서 베네수엘라 선수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았고 제 급여가 시간당 나오는 것이라서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수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수입도 올라가니 저 나름 일석이조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술판은 굉장히 건전한 술판이었습니다. 야구장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썰을 풀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종종 목격한 제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모습은 사랑방 수준이었습니다. 다들 리그에서 한 가닥씩 하는 선수들이고 연봉도 많이 받는 선수들인데 시내에 나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유흥을 즐기지 않고 클럽하우스에 모여서 매일 수다를 떨어준 덕분에 제 통장은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스쿠타로, 바비 아브레우, 미겔 카브레라, 블랑코와 같은 선수들이 고정 멤버들이었고 다른 선수들은 먼저 숙소로 떠난 날도 있고 남아서 수다를 떠는 날도 있고 했습니다. 당시 카브레라의 별명은 소년장사였는데 항상 샤워를 끝내고 당당하게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더 이상 소년 장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종의 패배감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야구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유명 선수나 유명인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는 물론이고 사적인 대화 금지, 그리고 사인 같은 것을 요청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어길 시 징계나 해고, 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WBC 예선이 끝나기 전까지 사인볼을 얻고 싶었습니다. 당시 기자님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종종 기념품들을 나눠드리고 있었고 이번에 WBC 공인구에 선수들 사인을 받아 직접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팬으로서 좋아하는 선수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사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기념품을 보관 관리하는 데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얻은 뒤로는 나누어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주머니에는 항상 WBC 공인구와 펜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귀에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선수들은 시합 후 남아서 한잔하며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하고 저와 몇 명만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영어를 조금만 섞어가며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보통 토론토에서 뛴 경험이 있는 스쿠타로가 대화를 주도하고 바비 아브레유나 카브레라 같은 선수들은 샤워 후 수건으로 몸만 가린 채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시합이 끝난 뒤 정리를 끝내고 집에 가려는 저를 보고 그린룸에 가서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숙소에 갈 때까지 같이 있다가 정리하고 가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린룸에 가보니 대부분의 선수들은 숙소로 돌아갔고 바비 아브레유, 카브레라, 그리고 블랑코가 있었습니다. 아브레유의 경우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까이 가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그의 맥주가 있는 탁자 위에 조용히 WBC 공인구와 펜을 내려놓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브레유는 말없이 공을 본 뒤 저를 쳐다봤고 저는 말없이 계속 눈을 마주친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행동이 아브레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거나 혹은 아브레유가 구단 관계자에게 이 일을 말하면 잘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브레유는 곧 제가 내려놓은 공과 펜을 집더니 사인을 하고는 제게 건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때는 그렇게 심장이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아브레유의 도움으로 몇 명의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사인볼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연 덕분에 아브레유는 제게 아무 이유 없이 호감 가고 좋아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WBC가 끝나가고 저는 뭔가 기자님의 블로그 가족분들에게 더 좋아할 만한 선수의 사인볼을 받을 수 없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클럽하우스는 제 근무지도 아닌데다 워낙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인지 항상 선수들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시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어느 날 이탈리아 클럽하우스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마이크 피아자가 나왔습니다. 용기를 낸 저는 이제 들어가시나봐요 라고 물어봤고 피아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탈리아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돌아가야 하는 사무실까지는 약 200m 거리, 그리고 그 사무실 앞에 선수들이 타는 차가 있었기에 마이크 피아자와 저는 약 200m 정도를 같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이크 피아자의 사인을 받는다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갔다가 제 상사에게 사인받는 모습을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요. 저는 공과 펜을 손에 쥔 채로 어떤 방법으로 사인을 받을까 고민을 하며 걷고 있었고 마이크 피아자는 계속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멀리서 보면 저희가 나란히 걷는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저희는 발을 맞춰서 걷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피아자가 제 손을 받고 제 손에는 공과 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제 손에서 공과 펜을 가져가서 사인을 해주고는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사인볼을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복귀 신고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제 나름의 스파이 영화라도 찍은 것처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 사인볼 하나 받았다고 하루 내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박찬호와 함께 뛸 때 피아자를 조금 미워하긴 했지만 그날은 피아자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나름의 변명을 하면 저는 규칙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가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선수들에게 가벼운 인사 말고는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알아서 저에게 사인볼을 건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 받은 사인볼과 WBC 공인구 대부분은 구독자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지금은 WBC 공인구 하나와 아브레유 선수의 사인볼 하나가 제 신발 상자 안에 있습니다. 가끔씩은 열어보고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의 썰도 여러분께 재미있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